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해외여행이 늘어나면서 국내에서는 사라졌다고 알려졌던 전염병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이런 감염병을 막기 위해서 여행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칙들을 지켜야 하는지 잠시 뒤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는 인천시 소식 준비되어 있습니다. 택배원을 사칭한 범죄들이 잇따르면서 많은 시민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이런 시민들을 위해서 안심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리 위에서 두 귀를 손으로 막고 비명을 지르는 그림, 절규로 유명한 에드바르 뭉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1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해외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해외에서 전염병에 걸리는 환자들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행객들이 조심해야 할 해외 감염병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병관리본부 윤승기 검역지원과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윤승기입니다. 네, 요즘 해외에서 유행하는 감염병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예,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메르스라고 불리는 예. 중동호흡기종이 있습니다. 예. 그 밖에도 이제 동물 인플루엔자라든가 에볼라, 예. 홍역, 폴리오, 항열, 마라리아, 댕기열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 메르스라는 그 중동 지역 호흡기 질환은 아직 국내 환자는 없죠? 예, 현재 환자는 없습니다. 예. 그 사우디아 이제 그 건설업자들이 예, 많이 가가지고 이제 예. 걱정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감염병 가운데 우리나라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은 어떤 질환입니까? 예, 2010년대는 약 한 300명에 유지하던 해외 감염병 발생 수가 2013년도 와서는 감염병이 이제 한 500명 정도가 됐어요. 예. 그중 가장 많은 게 댕기열이라고 251명 정도 발생했는데 한 50%를 차지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균성 이질 같은 것이 13%, 예. 마라리아가 12%라든가 A형 간염이 4%로 되겠습니다. 예. 특히 댕기열은 2012년도에 비해서 2013년도 환자 수가 약 200 이상 증가하고 있어 여행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댕기열이 그렇군요. 그 사망자도 있습니까? 댕기열은? 예, 사망자가 있죠. 그렇군요. 이게 그냥 백신이 없기 때문에 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죠. 예. 최근에 가족 단위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원래 홍역 퇴치 국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만 홍역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요?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는 홍역이 퇴치된 나라인데 미국, 호주 등도 해외 유입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2014년도 7월 4일 기준으로 해서는 우리나라 홍역 확진 환자가 총 394명인데 대부분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예. 해외에서 감염된 환자에 의해서 국내에서 2차 전파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아시아권이죠. 베트남에서 예. 홍역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서 예. 우리나라 국민들도 감염이 이제 유입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굉장히 우리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굉장히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죠. 홍역이 제일 많이 전염되는 국가가 어느 국가인가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라든가 이제 베트남 같은 데가 상당히 많죠. 그렇군요. 아시아권. 예. 그런 데가 제일 많습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 쪽 가시는 분들은 홍역을 주의해야겠군요. 네, 그렇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댕기열 경우에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인데 말레이시아에서는 올해만 벌써 한 80여 명인가요? 목숨을 잃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여행객들은. 댕기열은 사실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려서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증상은 갑작스러운 고열과 두통이라든가 예. 근육통, 관절통, 발진 등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댕기열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고 예. 또 댕결이 유행하는 지역에서는 야간에 외출을 자제하시고 긴 소매, 긴 바지, 모자 등을 착용하는 것이 제일 좋고요. 예. 또 종교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시골이나 오지로 갈 경우가 있어요. 해외 가서. 예. 그때는 반드시 곤충 그 기피제를 예. 현장에서 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몸에 바르는 기피제라든가. 네, 그렇죠. 예, 예. 예. 올 가을에 인천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립니다만은 국내에서 지금 말라리아 환자가 꽤 많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말라리아도 외국에서 전염되기 쉬운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말라리아는 이제 댕기올라 마찬가지로 원충에 감염된 모기가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사람 간의 전파는 없죠. 예. 그래서 감염되면 주기적으로 고열이라든가 오열, 두통, 구역,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예. 특히 말라리아 위험 지역을 방문한다면 여기 예방 백신이 아니라 최소 2주 전에는 예. 말라리아 예방약을 처방받아서 드시고 가시는 것이 해외 여행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예. 말라리아는 뭐 전염이 안 된다고 그러셨는데. 네, 사람과 이 전파는 네. 없습니다. 댕기열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마찬가지죠. 댕기열하고 말라리아 경우에는 하여튼 전염은 되지는 않는군요. 이 모기에만 물리지 않으면은 뭐 문제가 없습니다. 예. 말라리아 경우에 뭐 예방접종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래도 해외여행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예방접종이겠죠? 예, 예방접종이고, 황열 같은 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데, 예. 말라리아 같은 건 약을 먹는 거예요, 예방약. 예. 예, 백신을 맞는 게 아니라 예방약을 먹기 때문에, 예. 반드시 이제 그 감염내과에 있는 병원에서 처방을 받아서 복용하는 것이 가장 좋죠. 그렇군요. 뭐 예방접종을 받았다든지 혹은 뭐 예방약을 먹었다든지 혹시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는 그런 병에 또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행 중에도 좀 주의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사전에 이제 예방접지나 이제 예방약으로 예방한다 해도 100% 예방은 사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디서 가든지 항상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출 후 또는 식사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 개인 위생을 철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염병은 그냥 손만 씻어도 80%는 예방이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아시아권 같은 데는 항상 물을 생수라든가 탄산수, 끓은 물을 먹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뭐냐면 해외 가면 호기심이 많아서 재래식당을 많이 가거든요. 그런 음식은 재래식 음식은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예. 지금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황열이라든가 말라리아 댕기들 많은 지역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긴 소매라든가 이게 예방적인 중요한 게 중요하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호흡기 증상에 같은 메르스 같은 거 이러면은 예. 사람들과 그런 호흡기 증상의 접촉을 피하고 낙타나 원숭이 등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동물과의 접촉도 피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렇군요. 손 씻기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 질병관리본부가 오늘부터 손 씻기 캠페인을 벌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국내에서 하는 거죠, 그죠? 예, 예. 예. 여행 중에 지금 쭉 말씀하신 그런 질병에 걸렸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입국하자마자 바로 병원으로 가면 되는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라는 홈페이지와 앱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 국민들이 이제 찾기 쉽게. 예.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서 해외여행 질병정보센터를 검색하거나. 예. 또 우리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많이 소지하고 있는. 예. 거기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해서 질병관리본부 미니 앱을 다운받으면. 예. 해외여행 건강도우미를 통해서 각종 감염병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많이 활용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아주 건강하게 해외여행을 갔다 오실 겁니다. 예. 해외여행 갔다 들어올 때 보면은 왜 입국장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게 아마 열을 측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검사를 해가지고 대부분의 환자들은 다 걸러지나요? 예, 이제 열제 감지기라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고열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은 되긴 되는데, 예. 또 이제 그것이 이제 그때 잠복기 상태는 그렇게 고열이 많이 안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뭐냐면 아까 이제 현재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예.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이 좋고요. 예. 여행 중에. 예. 또 귀국 시에는 우리 이제 전국에 13개 공항 검역소, 이제 공항 항만 검역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건강 설문지에서 거기에 의심이 자기가 된다라고 표시를 하고 예. 검역관에 반드시 신고하면은 또 귀가 후에는 빠른 시일에 가까운 보건소라든가 종합병원의 감염내과를 방문해서 어디 갔다 왔다 여행을 그러면 이제 감염내과 의사들이 아 이건 확열이겠다 아니면 말아리아겠다 댕기열이겠다 이런 거를 감지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 윤순기 검역지원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핸드메이드 페어에 다녀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2011년에 시작해서 올해로 4번째를 맞은 핸드메이드 코리아 페어는 이름 그대로 손으로 작업을 하는 모든 아티스트 그리고 모든 브랜드가 한데 모이는 행사입니다. 예. 올해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13일까지 이어지는데요. 어디서 열렸나요? 예, 코엑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핸드메이드 하면 떠오르는 제품 대충 어떤 게 있으세요? 뭐 옷, 구두, 팔찌, 목걸이, 액세서리 저는 이 정도가 생각이 났었는데요. 예. 이곳에서는 이 외에도 손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들이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술 분야에서는 회화, 조각, 일러스트, 사진, 영상 등등 그리고 공예는 뭐 퀄트, 금속 공예, 도자기 공예, 유리 공예 그리고 초콜릿이나 설탕으로 만드는 초코 아트, 슈가 아트 이렇게 제가 처음 들어보는 분야의 그런 예술 작품까지 있었고요. 예. 또 그밖에 말한 의류나 패션, 주얼리 그리고 가정에서 쓰이는 가구부터 인테리어 소품, 장난감, 유아용품 등등 이곳에 모인 업체 부스가 500부스나 됐고요. 예. 400여 명의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핸드메이드 페어에 참여한 업체들 중 몇 팀과 함께 핸드메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놀라운 게 이렇게 많은 작품들이 모였는데 그리고 또 같은 업종의 작품들이 많이 모였는데 중복되는 작품을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참 사람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이렇게 다양하구나 싶으면서 역시 손으로 만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매력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먼저 도자공예 공방을 운영하고 계신 박진영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이야기를 건 이유가요. 동물 모양으로 된 도자 생활용품을 판매하시면서 그 제품 하나하나에 담긴 스토리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떤 네. 사연이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제품마다 다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거 있죠. 팬더 똥꼬에 못 꽂혀 있죠. 꾸미론 공방이라는 업체고요. 저희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손으로 만드는 거고요. 저런 동물 캐릭터부터 해서 다양한 이제 스토리를 가진 그런 스토리텔링 도자기를 만들고요. 요즘에는 사람들이 봐서 이쁘다라고 해가지고는 절대 사질 않아요. 뭐든 다 스토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작가들도 실제로 만들 때는 자기 작품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 그런 세계가 있어야만이 자기도 즐거운 거예요. 어떤 걸 주문 봐서 주문 제작하는 거는 사실 공장이죠. 근데 저희는 공방이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을 하나씩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공감하고 사람들이 와서 꺄 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들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개발하고 만드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뭐 일본만큼 저희가 핸드메이드 시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뭐 거의 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공예 같은 걸 이제 먹고 사는 게 한국에서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이제 작가들도 좀 발굴하고 계속해서 좀 그런 시장들을 좀 넓히는 거에 있어서는 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이제 나온 지 한 3년째 됐고요. 이거 말고도 이제 뭐 다른 페어들도 좀 나가긴 하는데 일단 저희 작품에 대해서 도매하신 분들이 조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런 반응 볼 때 좀 많이 즐겁죠. 네. 올해 500개가 넘는 업체가 참여했다고 하는데 작년에 비해서 규모가 커졌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좀 사회적인 분위기도 좀 침체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네. 뭐 참여 업체도 많이 늘었고요. 또 다녀오신 네. 분들도 많이 늘었어요. 네. 네, 처음에 시작할 때는 핸드메이드의 기본적인 분야에서만 참여를 했다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보다 많은 업체에서 참여했는데요. 지금 만나볼 업체가 그런 경우입니다. 수공예로 만든 캐릭터를 프린팅한 상품을 판매하는 업체였고요. 핸드메이드 페어에 참여해서 좋은 점, 어떤 점이 있는지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원단을 주로 취급하는 고양이 삼촌이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저희는 직접 작가님께서 그림을 그리셔서 원단이나 종이 위에 인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핸드메이드를 하시는 분들은 거의 하나밖에 없는 상품을 제작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는 그림이 인쇄돼서 계속 원단을 많이 생산해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핸드메이드와 기성품의 중간쯤에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좀 핸드메이드 페어 규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커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공예 쪽에 가까운 부스가 많았다면 지금은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다 많이 나오는 추세인 것 같아요. 행사의 의미가 좀 더 많이 커졌고 그만큼 더 교류할 수 있는 작가들은 작가들 나름대로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게 많고 저희는 사실은 주 매출이 온라인 사이트에서 실제로 손님을 만나고 이렇게 반응을 보는 일은 많이 드물어요. 근데 실제로 반응을 보고 저희가 좀 더 필요로 하는 작업이나 제품을 직접 귀로 들을 수 있고 만나지 못했던 분들한테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에서 보람도 있고 희열도 있고 그런 게 있어요. 네. 실제로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가본 박람회 중에 가장 인구 밀집이 컸던 그런 박람회였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장소가 아주 넓은 홀은 아니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구경하고 또 마음에 드는 물건도 사고 하면서 북적북적거리면서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가 4회째인데 그만큼 입소문이 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마니아층만 오셨다면은 지금은 소문을 듣고 일반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고요. 네. 또 그만큼 질 좋은 제품, 작품들이 많이 모였기 때문일 텐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분야는 아트토이예요. 그러니까 아트토이 아직 생소하게 느끼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일반 장난감 위에 아티스트들이 그림을 그려서 그 부가가치를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주로 요즘 어덜트라고 불리는 어른들을 비롯해서 수집 좋아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인기가 많고요. 점점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요즘 뜨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유는요. 이 아트토이 한 작품을 전시하는데 그 옆에다가 예쁜 글귀를 담아가지고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작품도 좋았지만 그 글귀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는 것 같아서 아트토이를 만드는 신정원 씨와 이번에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저는 서울 괴물들의 대표 신정원입니다. 일단 핸드메이드 아트페어는 국내 아트페어 중에서 찾는 사람들이 가장 많아요. 일단 다양한 층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일단 오신 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소비를 할 생각으로 오세요. 네, 그렇게 마음가짐을 하고 오시는 게 좋았어요. 지켜봤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아요. 하나하나 문구가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보는 분들에게 어떤 의도로 들고 나오셨는지. 네, 사실은 저도 요새 TV를 켜면 굉장히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있고 인생의 무게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 명의 작가분들한테 지치고 힘든 소중한 사람한테 어떤 메시지를 너는 할 거냐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 14명 분이 각각 그 메시지를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중에서 가장 하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문구가 있다면? You deserve. 당신은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건 그러니까 스스로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게 해주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You deserve. 네. 네, 진열된 아트토이 옆에는 당신은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요라는 문구를 비롯해서요. 뭐 시간이 치유해 줄 거야. 난 당신 때문에 행복해요. 너는 내 운명 등등의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글이지만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고 예술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들 작은 작품 하나하나 정성이 들어간 제품을 보면서 참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끝으로 관람객들의 이야기도 담아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지금 굉장히 뭘 많이 사오셨는데 어떤 거 구입하셨어요? 바이올린 13골이고요. 모빈, 그리고 수저 받침. 원래 이렇게 많이 사려고 예상하시고 계획하시고 오셨어요? 네, 다른 데서는 이렇게 찾아다니기는 힘들잖아요, 직접. 그런데 이런 데는 오면 한꺼번에 다 이렇게 구매를 할 수 있고 또 가격대도 제가 지금 산 거는 그렇게 금액이 비싼 건 아니거든요. 네, 편하게 이렇게 실속 있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핸드메이드로 한 거라 외부에서 봐도 잘 찾을 수 없는 걸 많이 있어서 아까웠는데 차 한 잔 마시고 또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저희 디자인과여가지고 그리고 핸드메이드 이런 것도 하고 공모전 준비하면서 약간 보면서 공부하려고 했어요.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고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되고. 네, 핸드메이드 아트페어 언제까지 열립니까? 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13일 일요일까지 계속되고요. 정말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좋은 물건들 많으니까요. 다녀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설희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천시의 시정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인천시에서는 누구나 안심하고 택배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안심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인천 아시안게임 소식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둡고 우울한 감정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화가죠. 에드바르 뭉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뭉크는 절규라는 제품으로 특히 유명한데요. 그 비밀은 무엇인지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은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뭉칫돈에 대한 추적을 마치는 대로 박 의원을 소환할 방침입니다. 인천지방검찰청 해운비리 특별수사팀은 아들 집에서 발견된 현금 6억 원과 운전기사가 신고한 3천만 원의 출처 조사를 완료하면 조만간 박 의원을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계좌 추적팀을 구성해 한 달 가까이 박 의원 관련 계좌를 분석하며 현금의 출처와 사용처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세 선호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아파트 매매 가격 대비 전세 가격의 비율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평균 68.8%로 지난 2001년 10월 사상 최고치였던 69.5%에 0.7%포인트 차이로 따라갔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곽상욱 오산시장의 선거운동에 개입한 혐의로 오산예총 사무국장 53살 이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곽 시장의 사조직인 이른바 백발회 회원들로 추정되는 이 씨 등은 지난 2월 곽 시장에 져서 1,000억 원을 시 산하기관을 통해 시민에게 무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토바이를 몰다 경찰관을 치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박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불광동 교차로에서 단속 활동을 하던 은평경찰서 소속 박경균 경위를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이번 주 인천시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어떤 정책을 준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택배를 가장한 범죄도 늘고 있는데요. 인천시는 택배를 가장한 범죄를 막기 위해 안심 택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천시 대변인실 윤병철 SNS 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아시안게임 소식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공화국 정부 성명을 인용해서 인천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지난 5월 선수단 파견 발표에 이어 응원단 파견 발표는 인천시를 포함한 아시안게임에 함께할 45억 아시아인들과 더불어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고요.
특히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인천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고 인천이 남북 화해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앞장서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네. 응원단이 오게 되면 아시안게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북한의 응원단 파견은 국내외적으로 인천 아시안게임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키는 한편 남북 간 긴장 해소 및 화해장이 마련되어 아시안게임 성공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인천시도 준비를 잘 해야겠어요? 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이 인천에 머무르는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숙박, 교통, 안전 문제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이달부터 응원단 5천여 명을 모집한 뒤 북한 응원단과 함께 남북 공동응원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중앙통일부를 비롯한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예. 아시안게임이 끝나면은 이어서 장애인 아시안게임도 열릴 텐데 그 준비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이 99일 남았는데요.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는 슬로건으로 오는 10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최됩니다. 23개 모든 경기장이 BF 인정을 받았고요. 예. 선수촌 숙소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 정비도 완료했고 또한 휠체어 장애인 선수나 임원 수송 등을 위해서 특장 버스나 저상 버스, 대형 버스 등 700여 대를 확보하여 종목별 경기장 구간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예. 장애인 아시안게임은 참가 규모가 얼마나 되나요? 네, 이번 대회는 1975년 대회 창설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게 되는데요. 예. 아시아 42개국 선수 임원 6천여 명이 23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인천시정 소식도 알아볼까요?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택배 기사를 사칭한 성폭행이나 강도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과 함께 여성들의 사회적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7월부터 여성 밀집 거주 지역과 범죄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는데요. 총 8개소의 택배 보관 서비스를 운영한 후 설치 장소를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여성 안심 택배 서비스 어떻게 이용을 하는 건가요? 네. 안심 택배 보관함이 설치 운영되는 곳은 중구 송월동 동아마을 해피투게더 센터, 송현 1, 2동 남구 문학동, 연수구 청학동, 남동구 만수 6동, 부평구 부평 3동, 서구 검단 2동 주민센터에 설치되고요. 네. 그리고 계양구 계양여성회관 등 총 8개소가 운영됩니다. 네. 집에서 택배 수령을 원치 않거나 부재중 택배를 받기 어려운 경우에 택배 수령 장소를 안심 택배 보관함 설치 장소로 지정해 놓은 후 택배 보관소 담당 공무원에게 본인 확인을 거쳐 물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인천 송도 갯벌 람사르 습지로 지정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람사르 습지는 멸종 위기종 야생 동식물의 자생지로 보존 가치가 있거나 희귀하고 독특한 습지를 대상으로 스위스에 있는 람사르 사무국이 지정을 하는데요. 지난 8일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6809 옆 2.5 제곱킬로미터와 1109 옆 3.61 제곱킬로미터 등 송도 갯벌 습지 보호 지역이 6.11 제곱킬로미터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수도권에서는 최대 규모이자 한강 밤섬, 강화 매화마른 군락지에 이어 세 번째이고 국내에서는 19번째가 되겠습니다. 예, 송도 갯벌에 어떤 희귀종들이 살고 있나요? 네, 전 세계에 불과 2,700여 마리만 남아있고 세계 자연보호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번식지인데요. 예. 저어새의 백여쌍이 매년 봄 송도 갯벌을 찾아 알을 낳고 있습니다. 예. 또한 전 세계 1만 5천 마리만 남은 멸종위기종인 검은머리 갈매기 250여 쌍도 번식을 위해 이곳을 찾고 있어 송도 갯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세부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갯벌 생태계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천혜의 갯벌 자원을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 예정입니다. 네. 또 다른 소식도 알아볼까요?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늘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만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적용했는데요. 8월 검침분부터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전체로 수도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저소득층 가계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감면 대상이 얼마나 늘어나게 됩니까? 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이 당초에는 2만 6천여 가구에서 1만 5천여 가구가 추가되어 총 4만 2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가구당 월 수도 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월 8,800원 정도의 수도요금이 감면이 됩니다. 예, 그런 요금 감면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수도요금 감면을 희망하시는 가구에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수도요금 고지서상의 고객번호, 휴대폰 번호와 함께 해당 지역 관할 수도사업소로 팩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 윤병철 SNS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외국인을 만나면 말문이 막히신다고요?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친절한 한국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켈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켈리 캠입니다. 저번에 Our office has casual Fridays. Our office has casual Fridays 배웠는데요. 오늘은 TGIF 배워보겠습니다. TGIF은 한국에서 family restaurant이지만 미국 사람들은 금요일 되면 실제로 서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TGIF은 Thank goodness it's Friday. Thank goodness it's Friday 약자입니다. 미국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되면 그날만 버티고 일 열심히 하면 주말 즐길 수 있겠죠? TGIF, Thank goodness it's Friday. 금요일이니까 다행이다. 너무 좋다. 다른 사람이 TGIF 외치면 I know, I'm glad it's Friday too. 아니면 I love Fridays too.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Well, I hope you have a great day no matter what day it is. Until next time, bye-bye. 수도권 투데이. 금요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네, 금요일 문화이야기, 금요 문화살롱 시간입니다. 다리 위에서 한 사람이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는 그림 절규, 아마 보신 적 있으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그림을 그린 노르웨이 화가 에드바르 뭉크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그의 작품이 어둡고 무섭기까지 한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뭉크 어떤 작가인가요? 그 에드바르 뭉크는 노르웨이 출신의 유명한 화가고요. 예. 그리고 그는 화가면서도 아주 중요한 판화가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 2만여 점 가까운 판화를 제작하기도 했고요. 또 석판화는 셀 수 없이 많이 제작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뭉크는 어떤 그 판화의 가치를 한 단계 높여놓은 작가라고도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예. 그런 그의 작품들을 보면 하나같이 불안에 떨고 있거나 정신적으로 온전해 보이지 않는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주변은 어둡고 또 거무튀틱하면서 공포스럽기까지 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뭐 절규 또는 마돈나 같은 작품은 뭐 대놓고 호러물처럼 보이잖아요. 예. 근데 이런 그의 화풍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작가 또 화가들처럼 뭉크의 어린 시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예, 어린 시절이 좀 우울했나 봐요. 네, 아무래도 네, 맞는데요. 예. 그는 이제 레텐이라는 그 노르웨이 한 지방에서 군의관인 아버지 슬하에서 자랍니다. 근데 이제 이 아버지 때문에 뭉크의 그 암울한 또 그 잠재의식에 몰두하는 그런 정신병적 태도가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뭉크의 아버지는 자신의 나이보다 나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아주 젊은 여성과 결혼을 하고요. 그러면서 5 아이를 막 줄줄이 낳아요. 예. 거기서 이제 뭉크가 그 장녀인 소피 바로 아랫 동생으로 태어나거든요. 그 뒤로 또 새 동생이 더 태어나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엄마가 그만 죽어요, 결핵으로. 예. 그때 뭉크의 나이가 5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카렌이라는 이모랑 또 아버지 손에서 성장을 하는데요. 이모가 뭉크를 예뻐하지 않았어요. 예. 좀 약간 계모처럼. 그리고 또 아내의 죽음으로 그 아버지는 점점 더 종교적이 돼가고 아주 결벽증처럼 또 신경쇠약 증세도 보이고 예. 이래서 아버지 때문에 또 뭉크는 늘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고 해요. 도대체 아버지가 어쨌길래 그렇게 됐을까요? 그 아버지의 또 과거를 좀 잠깐 살펴보면 예. 아버지가 또 목사 아들이었어요. 굉장히 엄격한 그런 예. 종교적인 어떤 그런 그 룰 속에서 살았던 또 아버지가 이제 결핵으로 아내를 잃고 나서 이제 거의 종교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죠. 예. 그래서 아주 집착이 커져서 어느 정도냐면 애들을 앉혀놓고
니네 잘해라. 엄마가 하늘에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 하면서 거의 반협박을 하기도 하고요. 예. 이제 그러면서도 뭉크에게는 문학과 역사를 가르치려는 시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래서 이제 그런데 하필 또 뭉크가 또 이렇게 매료됐던 장르가 에드가 알렌 포의 예. 그런 작품들인 거예요, 공포소설. 예. 거기다 또 뭉크는 굉장히 자주 아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러한 상황들이 그 뭉크의 어떠한 그런 악몽을 계속 꾸게 만들고 그러면서 불면증을 또 일으키고 그러면서 점점 뭉크를 정신적으로 쇠약하게 만든 거죠. 예. 원래 좀 건강하지가 못했군요. 예, 뭐 그렇게 그닥 건강하지도 않았고, 예. 또 엄마를 일찍 잃으면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의 작품들에는 그런 악몽 같은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가 그린 여성들, 특히 여성들을 보면 거의 공포의 대상처럼 그려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린 시절 엄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있다가 또 의지하던 누나도 죽고 또 장가가 남동생이 5개월 만에 또 죽어요. 예. 뭐 이제 이런 어떤 그의 죽음에는 그의 곁에는 늘 죽음이 이제 감싸고 있었던 셈이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겪었던 그런 아주 가까이서 겪었던 죽음이 여성은 죽음과도 같은 존재로 예. 이제 이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생기죠. 이제 뭉크에게는. 그래서 여기서 그의 파란만장한 연애사도 또 여인에 대한 공포스러운 감정을 만들어내는데 한몫을 해요. 예, 뭉크에게도 그런 연애사가 있군요. 네, 맞아요. 그 뭉크는 원래 이제 아버지 권고로 기술대학에 들어가서 과학 관련 학문들을 공부했어요. 뭐 화학이라든가 물리라든가 이런. 네, 오슬로의 그 미술학교 설립자 중 한 사람이 뭉크 친척이었는데 뭉크가 어렸을 때부터 소피랑 엄마 밑에서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했었고 나름대로 예술의 소질이 있어서 이 사촌이 뭉크를 그 학교로 인도를 해요. 이제 그러니까는 이제 아버지가 마음에 안 들죠. 너는 그냥 기술대학이나 가랬더니 무슨 뭐 미술이냐 이래서 그러면서 이제 사이가 많이 안 좋아져요. 근데 이때 이제 뭉크가 한 말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일종의 어떤 그런 이제 반감이기도 했겠는데 자기는 이제 인류 사상 가장 치명적인 두 가지를 아버지한테 물려받았다고 해요. 그게 신경쇠약하고 미친 거, 광기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정말 그래서였는지 미술학교에서도 적응을 잘 못해요, 뭉크가. 그래서 1년 정도 다니다 때려치고 그 근처에 이제 친구랑 산업미술전 같은 데에 전시에 참여하거나 무슨 이제 프로젝트를 받거나 이러면서 소위 미술 공방을 차리거든요. 이제 이때 판화 같은 걸 많이 제작을 하게 되죠. 그렇군요. 그러다가 화가이자 후원이었던 프란츠 탈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많은 화가들을 후원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뭉크도 마음에 들었던 거죠. 그래서 뭉크를 파리에 한 3주 보내줘요. 여기서 이제 뭉크가 굉장히 영감을 받고 내가 이제 파리로 유학을 가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이 오슬로로 다시 돌아오는데 이제 이때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뭉크가 그 프란츠 탈로의 형수가 있어요. 그 밀리 탈로라고 아주 자유부인으로 소문이 자자했던 여자인데 이 여자가 사랑에 빠집니다. 근데 이 여자가 너무 자유분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시 노르웨이에는 오슬로 보헤미안 같은 어떤 그런 문화 지금도 가서 보면 보트피플들 막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럭셔리 보트피플이래요. 그냥 진짜 보트피플이 아니라 이제 어쨌든 그래서 아무튼 뭉크는 매일 그녀를 의심하고 질투하고 뭐 쫓아다니고 스토커질하고 이러다가 결국 신경쇠약에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서는 너랑 못 살겠다고 결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린 작품이 바로 마돈나, 뭐 흡혈귀 이런 작품이죠. 마돈나 같은 작품 보면은 뭉크로 이렇게 보여지는 애기 같은 애가 거의 해골바가지 마냥 그 바라봤을 때 왼쪽이 예 맞아요. 이렇게 쪼그리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작품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파리의 유학길로 오릅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뭐 파리라고 달랐게 했어요. 그 프란츠 탈로의 도움으로 이제 당시 브라크 로틀의 기라성 같은 화가들을 배출했던 그 파리 미술계의 실세 레옹 보나 그 작업실로 들어가는데요. 그것도 얼마 되지 않아서 흥미를 잃고 때려치고 나와요. 그래서 이제 파리에서 삶을 곧 접고 다시 베를린으로 가죠. 이제 어쨌든 이제 당시는 이제 항상 그 베를린이 이제 이슈였던 지역이어서 이곳 생활에 꽤 만족을 했었는데 바로 여기서 절규를 완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절규라는 작품이 이제 호평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너무 진보적이다 이러고. 그래서 이제 여러 사람들한테 어떤 그런 이제 자기의 위치들이 다시 불안하니까 오슬로로 돌아가는데요. 이 오슬로로 돌아가서 이제 정말 이제 그의 평생 그 여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죠.
무슨 일이 또 있었나요? 오슬로로 이제 뭉크가 돌아와요. 근데 와인 상인의 아주 상류층 딸인 툴루 라르센이라는 여자가 있었는데요. 예. 이 여자는 연애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주 미친 사랑을 합니다, 둘이서. 그래서 이제 술도 좋아하고 또 그림 파는 일에도 재미있고 이래서 이제 뭉크에게는 툴루와의 연애가 아주 짜릿짜릿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여성의 불같은 성질 때문인데요. 이 여성이 계속 뭉크한테 결혼하자고 하거든요. 청혼을 하는데 뭉크는 여자가 무섭잖아요, 일단. 이제 결혼은 좀 힘든데 결국 이 여자가 뭉크를 불러요. 예. 그래서 총을 들고 있다가 결혼할래 죽을래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총을 딱 이게 했는데 이제 그 뭉크가 이제 왼손으로 막다가 권총에 관통을 해서 손가락이 예. 손가락으로 막은 모양이군요.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그럼 되게 극적일 텐데, 어쨌든 그래서 검지손가락으로 관통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파레트 잡는 게 그때부터 되게 힘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뭉크는 도망을 잘 무사히 치는데, 이때 뭉크가 그린 작품이 마라의 죽음, 예. 아니면 또 이렇게 살인녀, 이런 작품이에요. 마라의 죽음 같은 경우는 젊은 여성에게 죽음을 당한 아주 유명한 프랑스 혁명가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모든 상황들이 일상의 그런 살인 사건 현장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죠. 예. 그 이후에 뭉크는 어떻게 됐나요?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다 또 나치가 그의 작품을 다 몰수하는 일도 벌어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정신과를 가요. 그래서 정신치료 무사히 받고 그리고서는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그 벌었던 돈으로 이제 지방의 땅을 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 내려가서 평생 이제 이렇게 그림에 몰두하다가 20년 살죠. 그렇군요. 앞서 뭉크가 판화를 아주 많이 제작했다고 말씀하셨는데 많이 제작했으면은 가격도 좀 싼가요? 이게 양이 많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작가가 비싼 게 아니고요. 작품이 비싼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작품이 누가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제작을 했고, 그다음에 희소성은 얼마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밸류, 이제 가치를 가늠하는 그런 지표들이 있겠는데, 거기서 이 사람이 아무리 유화를 100만 점을 그렸다고 해서 또는 판화를 100만 개를 했다고 해서 이 판화가 비싸지는 게 아니고요. 그 가운데도 분명히 좋은 것들이 있으면, 그럼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값이 비싸죠. 근데 요즘 굉장히 가격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니 그냥 많이 찍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어떤 작가를 알아볼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앙리 마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앙리 마티스면은 뭉크 이전 화가인가요? 네, 맞아요. 다시 돌아가네요. 네.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 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마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TA SK텔레콤 강력한 45토크 파워풀한 202마력의 새로운 디젤 그보다 놀라운 것은 그랜저의 프리미엄을 담은 디젤이라는 것. 또 하나의 그랜저 디젤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권 417을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곤 메이루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1000번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산 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찬스를 맛보리 맥콜.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이한님,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